포크 시스템 콜, 프로세스를 복제하여 완전히 동일한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포크의 경우에는 UNISTD하고 type.h를 include로 갖습니다. 그리고 포크의 리턴 값은 PID, Process Identification Numbe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oid로 아규먼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환 값은 포크 호출이 성공해서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반환되고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0을 반환한다. 포크 호출이 실패해서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1이 반환된다. 그 포크 호출을 하게 되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그 프로세스가 똑같이 메모리상에 만들어지면서 자식 프로세스로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크를 수행한 다음에 바로 다음 라인을 수행하게 되는데 자식 프로세스 또한 그 포크 다음 라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가 부모 프로세스고 자식 프로세스인 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는 포크 호출의 그 리턴 값을 보면 됩니다. 부모 프로세스에서의 그 포크의 리턴 값은 자식 프로세스의 PID가 됩니다. 그렇지만 자식 프로세스에서의 포크의 리턴 값은 0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포크 호출의 반환 값을 체크해서 0이다 그러면 내가 자식 프로세스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포크 호출에 실패를 했다. 그럼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포크의 반환 값을 -1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파일로 존재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포크를 사용하면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복제하여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포크를 호출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포크를 호출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포크를 호출하는 쪽을 부모 프로세스라고 하고 새로 생성된 쪽을 자식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인간관계하고도 같죠. 인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가 됩니다.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PID를 갖는다. PID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식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의 식별 번호는 자신을 생성한 부모 프로세스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자식 쪽에서 그 페어런트 PID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콜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PPID, get PPID 하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부모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리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를 호출하던 시점의 상태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대로 물려받아서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다 복사가 되지만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떻게 되냐면 포크를 수행하고 난 다음 라인이 됩니다.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포크를 수행하고 난 다음 라인이 자식 프로세스가 수행할 프로그램 카운터 라인이 됩니다. 그 라인에서 PID를 확인해서 내가 부모냐 자식이냐를 구분한 다음에 그 자신이 어떤 역할들, 프로그램 수행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라든지 프로그램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 포크를 콜하기 전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변수의 값들까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레지스터의 값, 프로그램 스택 값 등등 모두 다 같게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포크 호출 이후에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는 자신들의 나머지 프로그램 코드를 수행한다. 이게 바로 포크 다음 코드를 자식이나 부모나 포크 시스템 콜 바로 다음 라인의 코드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포크를 사용한 프로세스의 생성을 보면 우선 프로세스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A가 있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금 이 printf문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라인인 그 포크를 수행하게 되면 이 포크의 결과로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하나는 부모 쪽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있고 똑같이 복제를 해서 자식 프로세스가
똑같은 내용으로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 카운터는 맨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카운터는 포크의 바로 다음 라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식 프로세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포크의 바로 다음 라인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쫙 시퀀셜하게 계속해서 수행되게 됩니다. 결국은 포크 콜을 하면 자신이랑 똑같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자식 프로세스를 프로세스의 레디 큐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다음 차례가 됐을 때 자식 프로세스도 똑같은 조건에서 수행이 되겠습니다. 포크를 호출하는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를 수행한 다음에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분해서 수행할 거냐, 이 문제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PID에서 포크 이렇게 되면 포크 콜을 한 다음에 PID의 리턴 값이 생깁니다. 근데 이 포크 콜을 하게 되면 부모 프로세스는 그대로 있고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자식 프로세스도 바로 이 다음 라인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PID가 0일 때, 그 PID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본인이 자식 프로세스인 겁니다. 그러면 자식 프로세스가 수행할 부분을 여기에 채웁니다. 그리고 PID가 0보다 크다. 그럼 뭡니까? PID가 0보다 큰 자식 프로세스에 ID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뭡니까? 부모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수행할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닐 때 PID가 마이너스일 경우는 호출이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포크 콜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 같이 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행되는 것은 자식 프로세스는 여기만 수행하고 부모 프로세스는 PID가 0보다 큰 부분만 수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낭비. 왜냐면 그 자식 프로세스 부분은 수행하지 않을 것인데 이 코드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지만 포크에서는 이와 같이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자식 프로세스가 수행할 부분, 부모 프로세스가 수행할 부분, 포크 호출이 실패할 경우에 수행할 부분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똑같이 복제가 되고 중복스럽지만 부모는 부모 쪽만 수행하고 자식은 자식 쪽만 수행하게 됩니다. 포크의 수행을 좀 더 자세하게 코드 레벨로 이제 설명하자면 우선 이렇게 include 파일들을 마련합니다. 항상 include 파일들은 어떤 펑션을 사용할 때 이게 어떤 라이브러리에 속해 있나, 어떤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써야 됩니다. 아니면 어차피 뒤에 에러가 나고 undefined reference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서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PID를 선언해주고 수행에 필요한 변수들을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선언하고 printf 합니다. 포크가 일어나기 전이죠. before calling fork 이렇게 합니다. 그럼 포크가 콜링하기 전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i 값을 프린트 해줍니다. i가 뭘까요? 1입니다. i는 처음에 0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에 i를 뿔뿔을 해서 플러스를 해서 1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i 값이 1인데 이때는 1을 이제 프린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크를 수행합니다. 포크를 수행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하고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게 되는데 현재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PID가 0일 때는 자식 프로세스가 수행할 부분에는 뿔뿔 i에서 2가 되겠죠. 이 차일드 프로세스 한 다음에 2를 프린트하고 부모 프로세스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디크리먼트죠. 마이너스 i를 하면 1에서 다시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는 2를 프린트하고 부모 프로세스는 0을 프린트하고 실패했을 때는 failed fork라는 메시지를 프린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된 걸 보면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 이 10번째 라인에 있는 이 라인이 수행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i 값이 1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바로 그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 쪽에서는 0을 프린트하고 이게 좀 잘못됐군요. 2를 프린트 해야 되는 맞군요. 자식 프로세스 쪽에서는 2를 프린트를 하고 부모 프로세스 쪽에서는 0을 프린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이 경우는 그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rintf를 한 다음에
포크를 했더니 자식 프로세스가 수행할 부분을 이렇게 먼저 명시해 놓았지만 실제로 우선순위가 부모 프로세스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 printf가 먼저 수행된 겁니다. 그래서 parent 프로세스 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가 수행될 때는 이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자식 프로세스가 수행됐을 때 이 부분을 이제 프린트 해줘서 나중에 부모 프로세스가 수행한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가 수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표준 출력으로 출력을 했을 뿐이지 이 페어런트 프로세스하고 차일드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같은 터미널에다가 printf를 한 겁니다. 이때는 부모 프로세스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후에 프로세스 두 개가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프로세스, 페어런트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차일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같은 화면에다가 이와 같이 프린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크를 사용해서는 이와 같이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수행해야 될 코드 부분을 그 PID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구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EXEC 계열의 시스템 콜입니다. 경로 이름 또는 파일 이름으로 지정한 실행 파일을 실행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의 생성 과정은 실제로 보면 오버라이트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에서 EXEC를 콜하게 되면 EXEC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오버라이트 합니다. 그래서 EXEC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의 수행이 끝나면 현재 프로세스도 끝나게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UNISD.h를 include 합니다. 그리고 environment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서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EXEC 계열의 함수들입니다. EXEC 계열의 함수들인데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죠. 이거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어떤 모양으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뒤에 정미어가 붙습니다. L이라든지 LP라든지 V라든지 VP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EXEC 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패스나 파일 요 부분이 실제로 그 EXEC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실행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오는 이 아규먼트들은 요 앞에 있는 패스나 파일에 들어있는 실행 파일에 대한 그 인수가 되겠습니다. 인수. ls-al 하면 -al이 뭡니까? 인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때 만약 이 파일에 수행 파일인 ls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argv에는 -al,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EXEC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UNISD.h가 헤더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에서 before executing ls-l 이라는 그 프린트를 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에서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execl에서 그 execl에서 정하는 그 아규먼트 규칙대로 이와 같이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 여기에는 패스와 파일 네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복이 되지만 파일 네임을 또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l 옵션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줄 자체가 ls-l 이것을 수행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EXEC 계열의 명령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XEC를 수행하게 되면 현재 이 프로그램을 EXEC에서 정한 ls라는 프로그램이 오버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print before executing ls-l까지 수행을 하고 execl 이 다음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여태까지 있었던 그 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궤적을 지우고 이 ls-l로 오버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요 프로그램 자체는 ls-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둔갑을 해서 ls-l이라는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이 프로그램도 끝나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뒤에 있는 after executing ls-l은 결코 수행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execl이 성공한다면 after executing ls-l은
수행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오버라이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행 예를 봅시다. 수행 예를 보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before executing ls-l 이게 이제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ls-l이 실제로 수행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냐? ls-l이 현재 ex07-03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버라이트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서 EXEC 프로그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